오늘 아침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결에서 존 원은 2021년 11월의 증권 사기, 텔레뱅킹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의 공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증권 사기를 포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 판정을 받은 후 지역 담당 판사인 레이먼드 제이 디어리에 의해 1년 1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동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중간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후보 중 92%가 승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가 2018년 9월 이후에 설립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그랜트를 지원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 is Edith Bracho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오늘 아침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결에서 존 원은 2021년 11월의 증권 사기, 텔레뱅킹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의 공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증권 사기를 포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선고 판정을 받은 후 지역 담당 판사인 레이먼드 제이 디어리에 의해 1년 1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원 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84만 2천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피고원 씨의 공동 피고인인 태영강 씨는 증권 사기에 공모한 죄를 인정해 2021년 12월에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뉴욕 동부 지역 담당 연방 변호사인 브리언 피스와 미국 연방수사국 뉴욕지사 부국장인 마이클 제이 드리스콜이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존 원과 케빈 강은 파렴치하게도 우리 한인 사회 일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그들이 저축한 돈과 노후 자금을 갈취했다며 변호사 피어스는 말했습니다. 브리언 피스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미국 상품 및 선물 거래위원회와 미국 선물협회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0년 10월과 2013년 12월 사이에 피고원 씨는 자기의 공동 피고인 태영강 씨 등과 공모해 희생자의 대부분인 뉴욕 한인사회 일원을 상대로 외환거래 계정 및 자기들이 차린 회사인 포렉스 앤 파워에 투자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사기 활동이 진행되면서 이들 공모자는 한국어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 포렉스 앤 파워에서 손실 위험이 전혀 없이 월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외환 거래에 사용되는 비법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렉스 앤 파워는 성공적인 거래 방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객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공모자들은 또한 투자금이 자신들의 회사를 뉴저지의 새로운 장소로 확장하거나 외환 거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포렉스 앤 파워 주식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피고와 그 공모자들이 자금 대부분을 전용했으며 일부 나머지 금액은 위의 한국어 사기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2022년 7월 브리언 피스는 법무부 장관 자문위원회의 화이트 칼라 사기 범죄 담당 분과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분과위원회 의장으로서 브리언 피스는 우편 사기 및 금융 사기, 은행 사기, 의료보험 사기, 세금 사기, 증권 및 물품 사기, 그리고 신원정보 도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금전 갈취 목적의 비폭력적 범죄의 예방, 조사 및 기소 활동을 법무부 장관 자문위원회에 추천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동포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0일 오후 6시 뉴욕 맨하탄 54가 소재 뉴욕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대통령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번 동포 간담회에 초청된 한인은 약 150명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미 지난주부터 참석 대상자를 상대로 신원 조회를 마쳤으며 이메일 등을 통해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동포 간담회에 앞서 20일 유엔 본부에서 북한 비핵화 등을 촉구하는 기조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21일 맨하탄에서 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스타트업 기업 등의 미국과 전 세계 진출을 위한 행사에도 참석할 것을 알리는 등 바이 코리아 캠페인에 나섭니다. 중간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후보 중 92%가 승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개 주 가운데 39개 주의 주지사와 상하원 선거 출마자 등 약 200명 정도를 지지했으며 이 중 92%가 예비선거에서 승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후보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54명은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으며 지지 후보 중 74%는 현직에 있는 후보여서 현직 프리미엄으로 대부분 당선됐고 탈락한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메리슨 커슨 주 하원 의원 1명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현직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후보 중에서도 83%가 승리했고 민주당 후보와 대결하는 곳에 출마한 트럼프 지지 후보는 100% 예비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 후보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공화당과 보수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입증됐으며 2024년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2018년 9월 이후에 설립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그랜트를 지원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9월 이후 창업한 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드 펀딩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14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그랜트의 규모는 2억 달러로 직원 100명 이하의 소기업,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 연수입에 따라 2020년 또는 2021년 연수입이 5만 달러 이하는 5천 달러, 5만 달러에서 9만 9,999달러 이하는 만 달러,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는 총 수입의 10% 또는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 그랜트는 소기업의 연수입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소진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뉴욕주는 이와 별도로 이미 3만 5천 개 이상 중소기업에 6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에 지원됐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요금이 10년 만에 최대 23%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2.50달러인 옐로캡 택시 기본요금을 3달러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러시아워 할증 요금을 현행 1달러에서 2달러 50센트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시간 할증 요금은 현행 50센트에서 1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0.2마일당 추가되는 요금은 현행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맨하탄에서 JFK 공항을 오가는 옐로캡 요금은 현재 적용되는 고정요금 52달러를 6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뉴아크공항을 오가는 모든 고정요금은 17.50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러시아워 시간대에 JFK 공항을 오갈 때 부과되는 할증요금은 4달러 50센트에서 5달러로 오르며 라과디아 공항을 오가는 택시요금에는 편당 5달러의 새로운 할증요금이 신설됩니다. 한편 TNLC는 이번 인상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다음 달 6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불경기와 물가 폭등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밤샘 협상 끝에
화물철도 회사 측과 잠정적인 타결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져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폭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만약 오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실상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공급망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철도 회사들과 노조 측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무려 20시간의 마라톤 밤샘 협상을 벌였으며, 특히 백악관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새벽 5시께 잠정적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이 12만 5천 명에 달하며 만약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열차 7,000대가 멈춰서는 등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미철도협회는 만약 철도 파업이 발생하면 경제 손실이 하루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지난해 기준 미국 하루 국내 총생산 630억 달러의 3%가 넘는 것으로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철도가 미국 내 화물 운송의 27%를 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공급망 대혼란이 발생, 물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화물 열차가 멈춰서면 이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화물 트럭이 무려 46만 7천 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트럭과 기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물류 공급이 중단될 위기였지만 간신히 이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임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방송은 60세 이상 중 1,400만 명이 푸드스탬프로 식료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65세 이상 시니어 300만 명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의 30에서 45%는 파트 D인 처방약 값을 추가로 저렴하게 인하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 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40여 년 만에 물가 폭등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시니어들이 가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지만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음으로써 매년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사회보장 혜택 신청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단체에서 무료로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선거를 2달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국 생산 우선주의를 외치는 가운데 현대차 이 공장 건설 예정지인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워녹, 존 호스포 연방상원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 등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당파를 초월해 한국산 차량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조지아주 사바나의 현대 전기차 공장 완공 시기인 2025년 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전기차 공장 예정지인 사바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연방하원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조지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했던 조지아주 출신의 연방상원 의원 2명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옥 상원 의원은 조지아주 자동차업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며 현대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소프 상원 의원도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의 이익이 되도록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정치인들이 이처럼 일치 단결해 현대차 살리기에 나선 것은 현대차가 타격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법이 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직장인 절반 이상이 올해 임금이 인상됐지만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bankrate.com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중 61%가 올해 임금이 인상됐다고 답했으며 임금 인상 직장인 중 절반은 현재 직장에서 급여가 올랐고 13%는 임금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했으며 8%는 이직과 급여 인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임금이 오르지 않았거나 하락했다는 답변은 39%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답변은 지난해 56%, 2019년 50%, 2018년 62%에서 크게 하락해 같은 조사 실시 뒤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직장인이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전체 응답자 중 60%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의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에 그쳐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찾아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바이오까지 미국 내 생산 기초를 잇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모터쇼를 찾았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등을 상대로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 육성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핵심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 내 생산이었습니다.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t gives tax credits to new electric vehicles, fuel cell vehicles, made in America. 이어 반도체는 미국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invented that little computer chip. We invented i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don't have to rely on other countries to power smartphones, washing machines, automobiles, and so much more. 백악관 주재로 열린 각 부처 생명공학 관련 회의에선 신규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미국 내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 5년간 10억 달러, 전염병 대응 약물 원료와 항생제 생산에 4천만 달러 등 모두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의식한 자국 산업 육성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건데 당장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경찰이 권도영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6명입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검찰은 해외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루나와 테라가 증권성이 있다고 봤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 확산되면서 15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397.9원까지 폭등했으며 1395.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했으며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도 8천 건 감소하는 등 5주 연속 줄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설탕이 과다 함유된 음식 메뉴에 경고 딱지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가 상승에 연동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내년에 최소 8.7%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41년 만에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에서 10살, 7살 등 어린이 3명이 익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린이들의 어머니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쿠오모주 지사의 전 비서 샬렛 베넷이 쿠오모주 지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어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 징역 20년 실형 위기에 처했던 17세 여성에게 아이오와주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마존닷컴이 판매자들에게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